안녕하세요. 하부TV의 하부입니다. 이민 준비 과정, 또 미국 생활, 또 현지에서 아이 영어 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그레이스님을 모시고 대사관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패션이 마스크가 추가됐는데요. 어떤 사유 때문에? 미국 가기 전에 쓰고 있던 사랑니를 뽑아서. 저희가 대사관 인터뷰를 보기까지 너무 과정이 좀 힘들었었죠? 네, 대사관 인터뷰를 보고 나올 때까지 한 살이 3kg는 빠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대사관 인터뷰가 잡혀서 이제 미국 에이전시한테 잡레터를 요청해서 어렵게 받았는데 어떤 과정이 좀 누락됐다고 하면서 취소가 됐잖아요. 네, 보통 피포 레터라고 하는데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예약해라 라고 해서 예약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포 레터를 받고 대사관 인터뷰를 예약했는데 대사관에서 전화가 와서 비자 리퀘스트 과정이 누락되었다고 다시 인터뷰를 취소할 테니 피포 레터를 줄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예약이 취소가 됐었어요. 대사관 측에서 한 6주에서 10주 정도 기다리면 다시 인터뷰가 예약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훨씬 넘겼었죠. 네. 대사관에서 7월에서 8월은 학생비자 인터뷰가 너무 많아서 취업비자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6주에서 10주를 기다려라 했지만 7월이 돼버렸고 그게 시간이 넘어가서 8월 말에 겨우겨우 인터뷰를 예약했었어요. 대사관에 얼마나 문의를 넣으셨었나요? 피포 레터를 언제 보내줄 수 있는지 계속 문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문의를 하면서 제가 인터뷰하기로 들어가서 날짜가 있을 때마다 임의로 인터뷰를 예약했고 취소가 됐고 그것을 한 3-4번은 반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그레이스님이 자꾸 예약을 거셔서 블랙리스트로 찍혀서 나중에 예약이 안 될까봐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괘씸죄가 추가될까봐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 덕분에 8월 말에 일찍 인터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드디어 저희가 8월 24일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인터뷰를 갔었는데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네, 비자 신체 검사 때문인데요. 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사관 인터뷰 전에 비자 신체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저희는 5인 가족 중에 4명이 비자 신체 검사를 완료했었고 하준이는 필수 예방접종 3가지를 제가 비자 신체 검사 전에 하는 바람에 비자 신체 검사를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 한 달 전에는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되는 게 명시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놓쳤던 부분이 있었죠. 네, 저는 너무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혹시 누락됐다고 신체 검사가 안 될까봐 신체 검사 5일 전에 접종을 3가지나 한꺼번에 맞췄었어요. 하준이가 엄청 아파했어요.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비자 신체 검사 전에 완료하지 못한 필수 예방접종이 있다면 신체 검사 때 병원에서 언제 접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추가 기록도 해주니 절대 미리 하지 마세요. 와,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 2달에서 3달을 또 기다려야 되나, 대사관 인터뷰 예약이 될 때까지. 저는 그냥 이쯤 되면 이민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하나 왜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병원에서 주 신청자 신체 검사는 됐고 아들은 주 신청자가 아니니까 인터뷰 진행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여기서 포인트는요. 만 14세 이상은 인터뷰 참석이 필수이고 만 14세 미만은 인터뷰 참석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 14세 이상의 자녀 혹은 배우자가 신체 검사가 안 됐다면 노쇼로 인터뷰가 진행이 절대 불가했었을 텐데요. 하준이는 만 14세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 보충만으로도 비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 대사관에 문의를 해봐라 라고 병원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검 하시는 그레이스님께서 전화로도 문의를 하고 또 게시판에다가도 이제 증거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대사관 인터뷰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갔는데 거기서 아들은 신체 검사가 안 돼 있으니까 대사관 인터뷰가 아들은 불가능하니까 다음에 다시 아들은 예약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도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대사관에서 서류를 접수하시는 분께 어떻게든 하게 해주세요. 정말 사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영사님과 상의해보겠다고 하셨고 영사님의 결정은 하준이가 인터뷰를 보지 않아도 되고 신체검사 말고는 문제가 없으니 서류만 보완하면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예, 아마 그 영사님께서 저희 두 부부의 그 절망적인 정말 불쌍한 표정을 나라를 잃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시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겨우겨우 인터뷰를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데 와 거기서 한 3시간은 정말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심지어 저희보다 늦게 온 팀들도 저희보다 먼저 인터뷰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인터뷰하는 공간이 약간 그 은행 창구, 그러니까 저는 좀 룸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긴밀하게 뭐 이런 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은행 창구 같이 여러 명이서 소리가 들리도록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받아 좀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팀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어서 영사님이 어떤 분이 더 깐깐하게 인터뷰를 보시나 아니면 어떤 분이 블루레터를 더 많이 주시는 분인가를 계속 주시하면서 3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데 많은 팀들이 생각보다 그 블루레터를 받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내내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레이스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손에 정말 너무 많이 땀도 나고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깐깐한 영사님 두 분께서 계속 인터뷰를 보시다가 영사님이 바뀌면서 조금 부드러워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 영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터뷰가 부드럽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영사님께 제가 인터뷰를 받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사님이 이제 서류를 이제 다음 인터뷰자 서류를 보시는데 부르기도 전에 그레이스님이 마지막에 저희보다 먼저 왔던 분 이렇게 2팀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팀이었어요. 그런데 영사님이 서류를 들면서 제 여권이 보이는 순간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영사님이 거기서 좀 빵 터지셔서 더 인터뷰가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인터뷰를 진행을 막상 해보니까 서로 아름아름 알고 있는 카페라든가 정보에 대사관 예상 질문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영사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정확하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인터뷰는 정확하게 끝납니다. 영사님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영사님께서 저희가 서류를 제출한 것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제출한 서류와 제가 말하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영어 스피킹 시험이 아니에요.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괜히 그러면서 허점을 잡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 아들이 신체 검사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블루레터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처리 과정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영사님께서 너희 가족 4명은 이틀 후에 비자를 받을 것이고 하준이는 이 블루레터에 명시된 대로 서류를 처리하면 그 다음 비자가 발급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블루레터에는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 방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력해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와 함께 블루레터, 비자 그렇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병원에서 하준이의 신체검사 결과가 대사관으로 넘어갔다라는 연락을 받은 후에 일양택배 본사로 가서 직접 블루레터와 서류, 여권 이렇게 3가지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일양택배에서는 오전에 접수를 하면 당일 오후에 대사관으로 서류가 접수가 되고 오후에 접수했을 땐 이길 오전에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셨어요? 이제 대사관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예약하면서 시간을 예약하는데요. 저는 8시 반 예약이라 넉넉하게 8시까지 대사관을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약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가기를 추천합니다. 주차가 거기서는 안 돼서 근처에 주차할 만한 데 좀 알아보다가 그냥 또 가다가 또 어떤 차 막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갔잖아요. 대사관 인터뷰 시간에 늦게 되면
인터뷰를 못 보게 될 위험 때문에 혹시나 길을 잃어서 주차가 힘들어서 시간이 늦을까? 혹시 가다가 사고 때문에 시간이 늦을까 싶어서 저희 정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광화문에 갔었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온 가족 5명은 다 비자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예, 다음에 또 저희가 준비하면서 많이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또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그레이스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